네, 반갑습니다. 작은 명실 성공하기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박수 소리가 작습니다. 그렇죠. 꼭 그러려고 한 건 아니고요. 네, 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설계를 하죠. 그쵸? 설계를, 인생 설계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하고, 가게 뭐 오픈할 거면 오픈에 대한 설계도 하고, 손님들을 만나면 손님에 대한 설계도 하고, 이런 설계를 정말 많이 해요. 그쵸? 근데 이런 설계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설계하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준비하는 과정이죠. 그쵸? 준비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항상 우리는 결과만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또한 사람들한테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과정은 필요 없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뭐예요? 고 해서 결과만 만들어내십시오. 이런 얘기를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주문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항상 준비는 과정은 필요 없습니다. 항상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무조건 노력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바로 뭐예요? 설계죠. 그쵸? 그 설계는 누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요. 스승님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같이 따라가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적게 들어갈 거라고 말이죠. 자, 그러면 그 설계하는 과정, 이 준비하는 과정이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 인생에 대한 준비 과정.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과정이 굉장히 내가 인생 설계를 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을 잘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나는 인생의 전반적인 거에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계획을 잡아야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내가 미용실을 오픈해요. 미용실 오픈하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이제 인생 설계는 미용하고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미용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면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직장을 다니고 이 모든 전반적인 과정이 내 인생 설계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미용이라는 직업을 선택했다 그러면 미용이라는 직업을 선택함과 동시에 뭐예요? 내가 미용실 차려서 오너가 되고 오너가 돼서 사업을 하게 되고 그 사업을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모색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또 준비 과정이겠죠.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야지 이게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고객에 대한 준비 과정. 오늘 고객에 대한 준비 과정은 뭘까요? 자, 결과는 뭐예요? 고객님 손님들이 왔습니다. 이 고객님이 손님이 오셨으면 이 고객님이 미용실에 오는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뭐예요? 고객님이 미용실에 오는 이유는 뭐예요? 머리 손질하려고. 그렇죠. 머리하러 온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머리하러 왔어요. 왜요? 왜? 예뻐지려고. 예뻐지려고.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러면 그걸 예뻐지게 만들어주는 누가 그걸 해야 돼요? 미용사. 그쵸? 미용사가 손님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 과정이 굉장히 아주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준비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아주 단순한 이론입니다. 자, 오늘 작은 미용실 성공하기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주제는요. 준비 과정이 철저한 사람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답니다. 자, 이쪽으로 갈게요. 자꾸 눈치를 봐서. 준비 과정이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인생 설명하면서 어떤 준비 과정이 하고 계세요? 앞으로 노후를 어떻게 보낼 거나 그거 준비 좀 해요. 그럼 그 준비하는 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요? 뭐 특별히 하는 건 없는데 서울을 빨리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쵸? 막연함이죠? 네, 막연함 준비 과정이죠? 아니 뭐 이게 제일 막연한 것 같아요. 네. 어느 지역으로 정하지도 못하고. 그럼 힘들어. 또 네. 사람들은 또 주변에 있는 사람. 그게 설계라는 거죠. 그게 설계.
준비하는 과정이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막연함이 나를 나중에 힘들게 만들어요. 거기 가서 간다 해서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힘든데 거기서도 내가 편안한 법이 있을까요? 세상에는 어디 가든지 또 힘들어져요. 어느 위치에 가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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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설계를 갖고 계세요? 미용실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설계를 갖고 계세요? 미용실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하루하루 어떻게 매출을 올릴까? 네. 그럼 어떤 의도로 매출을 올릴 거예요? 일단은 기술이 지금 전반적으로 받쳐주지 않으니까 일단 고객한테 최선의 서비스를 나가고 이제 차곡차곡 기술을 쌓아가면서 이제 금액도 올리고 여러 가지. 참고로 말하자면요, 서비스 좋다고 손님들이 절대 쫓아다니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좀 막대하는 손님한테 좀 막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손님이 쫓아와요. 왜 그럴까요? 고객이 만족하기 때문에. 그거예요. 서비스 좋다고 손님이 절대 쫓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을 시켜 드릴 정도의 자신이 딱 차 있으면 손님한테 어필할 때도 어느 정도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게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더 차곡차곡 채워 나가야 되는 것밖에 지금 현실에서는 큰 꿈을 꾸는 것보다 작게 제가 5년 빡세게 해드릴게요. 네, 그 과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5년 빡세게 해드릴게요. 네. 그냥 부드럽게 아니, 빡세게. 부드럽게 다뤄주세요. 5년 뒤에는 원장님이 정말 그 동네에서 제일 비싼 요금 받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빡세게. 네, 제일 비싼 커트 요금 받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가끔은 좀 달달하게. 네, 알았습니다. 그럼 달달하게 해드릴게요. 가끔씩 놀러 가자고요. 그럼 달달하게 해드릴게요. 네, 고객님한테 머리 시술하는데 어떤 준비 과정을 갖고 계세요? 지금 교육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교육도 받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나 그런 거 보면은 친절에 관한 것도 많이 보고 있어요. 친절하다고 손님 많아요. 목적이 뭔다 이거죠. 손님이 여기 오는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 친절하다고 여기 손님 못 가요? 아니에요. 맛집은 식당은 맛있어야 좋아요. 미용실은요 머리 잘라야 와요. 친절하다고 오지 않아요. 거기는 부가적인 서비스예요. 대가성 없는 서비스. 그렇죠? 거기에 친절하면 더 좋겠죠. 기술도 좋고 친절하면 더 좋겠죠. 가끔씩은 욕쟁이 할머니도 괜찮고. 미용을 시작했으니까 미용에 대한 준비 설계는 어떻게 해? 기술을 쌓는 거죠. 기술을 쌓는 거예요? 여기 다 기술이네. 여기 준비 과정은 다 기술이야. 그쵸? 원장님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제 앞으로 미용실 오픈하려고 이제 하니까. 1억 벌고 싶어요? 네. 근데 체력이 돼서 할 수 있겠어요? 손님이 하루에 한 5명 받으면은 막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손님 한 명당 최소한 뭐 커트요금 한 5만 원 이상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체력이 좋아야 되는데. 근데 체력이 이렇게 안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운동해야죠. 네. 자, 손님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해? 손님에 대한 준비.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제가 하고 있는 걸로요? 아니 말한다 그러면 괜찮고요. 지금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고객을 창출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손님한테 어떤 그러니까 시술 과정도 되게 중요해요. 시술 과정 중에서도 내가 어떻게 과정을 할 것인지. 저는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언변에 관한 책 같은 걸 좀 많이 읽었고요. 그리고 미용을 한다고 해서 결과물만 딱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과정에 대한 설명 같은 것도 좀 잘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서 관련 이론 자료 같은 걸 좀 많이 찾아봤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한 거예요. 지금 이런 대답을 원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결과가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준비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쵸? 중간에 과정에서 손님들한테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가끔씩 손님한테 얘기하죠? 그쵸? 손님들은 항상 얘기합니다. 왜요? 제가 이렇게 지금 손님 머리를 이렇게 만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만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손님을 항상 할 때는요, 손님이 내가 돈을 내고 하는데 내 머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과정을 굉장히 궁금해해요. 그러면 내가 그거에 대한 전문 지식을 먼저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내가 열펌을 했어요. 열펌을 했으면 그 열펌에 대한 전문 지식을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원장님은 그 뭐지 인생 설계를 한번 물어볼 것 같아요. 어떤 인생 설계를 갖고 계세요? 인생 관계요? 네. 저 차에 와서 갑자기 뭐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인생 관계는요. 네. 그냥, 10년만 빡세게. 10년만 빡세게. 네. 나머지는 좀 편안하게 좀 지내고 싶어요. 네. 10년 동안 이제 짧고 굵게. 짧고 굵게. 네. 그럼 10년 동안 저하고 같이 하셔야겠는데요. 그렇죠. 제가 빡세게 해드릴게요. 제대로 빡세게 해드릴게요. 그냥 굴려드리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가게에서 그 방에서 그럼 저하고 하지 마세요. 제가 빡세게 안 해드릴게요. 네. 어떤 준비 과정을 갖고 계세요? 미용을 시작했으니까 미용에 관련돼서. 미용에 관련해서는 제가 시작을 한다고 한 게 지금 교육 온 거예요. 왜냐면 손님하고 이게 대화하는 것도 되게 많이 중요하다고 원장님 항상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스타일도 그렇고 근데 그걸 다 해봐도 이 기술이 안 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를 정말 잘해야겠다. 네. 그래서 뭐 거의 다 그냥 냅두고 일단은 먼저 교육에 집중을 해야겠다 싶어서. 올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올인. 뭔가 하나를 올인한다는 거. 사실 근데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보면 뒤에 백그라운드에 있는 지금 여기 앞에도 있지만 백그라운드에 있는 사람이 저를 서포트를 잘해줬기 때문에 그거 하나에 제가 올인을 할 수 있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하나는 올인을 하면서 밤잠을 안 자가면서 새벽에 제가 출퇴근하면서 밤새도록 저희 연습을 하고 그런 과정이 굉장히 오랫동안 저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다 버려야 돼요. 오로지 이거 하나만 봐야 돼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뭐 두 분은 너무 편하지 않나? 뒤에서 뭐 고시장 쓰는 게 없잖아요. 그쵸? 밤새도록 연습해도 뭐 누가 뭐 타치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쵸? 서포트 해줄 사람이 없어도 내가 다른 사람을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두 분은 되게 해방되시는 것 같아요. 아닌가? 죄송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이제 설계했으니까 미용실에 관련된 준비 과정이 지금 이제 오픈하시려고 지금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앞으로 한 제가 볼 때는 2, 3년 안에 할 것 같은데 별 생각이 없어요? 네. 그럼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지금 이 질문을 받고서. 근데 본인도 이제 내가 준비하면 대답을 하려고 준비를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좀 긍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선생님이 약간 불평을 해도 약간 네. 좋게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면 제가 같이 기분이 상해버리면 싸우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오셔서 네. 지금 성격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시죠? 네. 처음에 왔을 때와 지금에 왔을 때는요, 선생님은 지금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처음에 왔을 때 약간 좀, 선생님 왜 그럴까? 얘기만 해도 이렇게 항상 방문이 더 많았었어요. 얘기를 하면, 질문을 얘기를 하면,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이런 반응이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 예스맨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내가 예스맨이 된다는 얘기는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모든 거를 받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방문을 많이 한다는 건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노. 당신 나한테 접근하지 마. 이런 상태예요. 근데 이게 지금 바뀌셨어요.
이게 엄청나게 바뀌죠. 그리고 가끔 손을 들면서 저 질문요 이렇게 얘기하고 굉장히 좋은 그 긍정적인 마인드 많이 바뀌죠. 그랬을 때 스님이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사실 이것도 준비 과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바뀌신 거 축하드립니다. 더 바뀌시면 돼요. 거기서 더 바뀌시면 내가 포용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내가 포용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생각,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면 갈수록요 제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예요? 오너가 되는 준비 과정이에요. 오너가 되는 준비 과정. 지금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하다면요 내가 오너가 될 수 있는 준비 과정이 안 되고 있어요.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준비 과정도 안 돼 있어요. 항상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스맨이 되시라고. 제발 좀 예스맨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반감할 필요 없어요. 고객님이 뭐 얘기했어요. 나 머리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해주면 돼요. 그쵸? 그 고객님은 나중에 그걸 해봤기 때문에 그거 해달라는 거예요. 짧게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나 이런 파마 해주고 싶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조금만 해서 제가 조금만 도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컬을 이 정도 해서 요거는 이렇게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덧붙이는 거. 이게 바로 1급급 디자인이에요. 초급 디자인은 뭐예요? 안 되는데요? 이거 드라이예요?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항상 모든 사람한테 옆에 있는 주주 사람한테도 예 알겠습니다. 손님이 뭘 얘기하면 아 예 알겠습니다. 계속 예 알겠습니다 하면은요 손님이 되게 좋아해요. 자, 인생의 준비 과정이라는 게 사실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죠. 인생의 준비 과정. 미용실을 내가 시작했으니까 미용 직업에 대한 준비 과정. 그리고 나서 미용을 시작했으니까 고객에게 맞이하면서 고객에 대한 준비 과정.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인생에 대한 준비 과정.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저 같은 경우도요. 군대를 가기 전과 후로 나눠져요. 제 인생에. 저는 인생을 가기 전에 군대를 가기 전과 후로 나눠지는데 군대를 가기 전에는요 그냥 망나니였었어요. 그냥 한량이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노는 게 제일 좋았었어요. 남자는 다 그렇잖아요. 근데 군대 가기 전과 군대 갔다 오고서는 사실은 많이 다르죠.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는 인생의 목표가 생기기 시작하죠. 뭐예요? 먹고 사는 거. 뭘 가지고 먹고 살까?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한 게 이제 미용이라는 직업이죠. 이 미용이라는 직업을 선택하면서 내가 뭘 가지고 다 미용으로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인생 설계가 없었어요. 그냥 막연했죠. 막연하다 보니까 막연하게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냥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 그물에서 놀고 싶어요. 그래서 뭐 서울 올라와서 청담동에서 제가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준비 과정이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제 미용 경험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내가 유명한 사람들만 쫓아다녔던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빡센 사람들만 제가 스승을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지금에 와서는 내가 의도에 상관없이 아무 무감각으로 내가 그냥 저 사람한테 배우면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가서 그냥 했어요. 무작정. 설계고 준비 과정에 이렇게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유능한 사람 내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유능한 사람 밑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철학을 내가 봤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을 내가 봤단 말이에요. 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지 하라고 롤모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롤모델이 시작하면서 뭐예요? 다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용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할 때는 언제 바뀌었냐면 제가 미용장을 따고 나서부터예요. 미용장을 따기 전과 미용장을 따고 난 후가 완전히 제 인생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미용장이 따기 전에는 뭐예요? 유명한 사람한테 내가 공부를 하고 그 사람한테 제가 사사를 받았지만 개념이 또 없었죠. 그때 그 전까지는요. 하지만 미용장을 따고 나서부터는 뭐예요? 제가 마음을 비우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마음을 비우기 시작하면서 뭐가 생기기 시작하면 제가 뭔가를 설계해야 되겠다는 준비 과정이 이제 그때부터 시초가 되기 시작해요.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사실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미용 시스템도요. 미용장 공부할 때 생각했던 아이템이에요. 경대가 4개였으면 이 경대 4개에 원장님급, VIP 원장님급한테 다 데리고 쓰자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뭐예요? 프로테이지 많이 주자.
응? 프로테이지 많이 주자. 원장님들이 운영하는 거 가지고 가게 운영비 내고 내가 본 거 내가 가져가면 된다. 이런 마인드. 다른 사람한테 보는 걸 가지고 내가 가져가는 마인드가 아닌, 나는 놀면서 나는 손님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이 본 걸 가지고 내가 가져가는 마인드가 아닌,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본 건 내가 가져가고 원장님들이 본 거는 뭐예요? 가게 운영하고 원장님 가져가고 다 가져가, 그걸로 나눠서 가져가자.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이게 성공을 한 거예요. 지금에서 단계여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미용장을 하고 난서부터 제가 준비 과정이 철저하게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 고객님한테 제가 이제 준비가 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습관인 것 같아요. 왜 습관이냐면 좋은 퀄리티 있는 미용실에서 저는 이제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또 저렴한 미용실도 제가 근무를 해봤거든요. 근데 미용실을 사실 아르바이트 하면서 제가 스피아도 많이 다녔었거든요. 초급 디자이너 때는 거의 한 1년 반 정도는 일요일날 쉬지도 않고 항상 스피아를 다녔었어요. 1년에 제가 쉬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항상 스피아를 나갔었으니까. 왜냐면 이 한 곳에서 제가 근무를 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한 곳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여러 미용실을 가서 그 미용실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도대체 머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저 사람은 손님을 어떻게 응대를 하고 있나? 저 사람은 머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손님을 할 것인가? 보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 초급 디자이너 때는요, 엄청난 미용실을 돌아다녔어요. 왜? 제가 일부러 어차피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이에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강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경험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험을 내가 일부러 만들었기 때문에. 쉬는 날 없이 다른 미용실에 가서 그냥 스피를 해요. 일요일날 쉬기 하니까 일요일날 쉬고요. 낮에는 평일에는 가게 출근하고 일요일은 스피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스피아를 딴 데 가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스피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그 사람들이 머리 하는 거나 뭐 스타일 잡는 거나 아니면 손님한테 응대하는 거나 거기 제품 쓰는 거나 이런 모든 거가 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견문이 넓어지는 거죠. 견문이 넓어지다 보니까 내가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손님을 응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굉장히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손님한테 뭘 얘기할 때요, 다 준비하는 과정은 다 말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뭐하고 샴푸하는 것부터 해서 제가 또 직접 손님한테 샴푸를 할 때는요, 샴푸할 때 제가 이게 샴푸를 하는 이유 다 말씀드리고요. 저는 인턴 때부터 제가 샴푸를 되게 잘했거든요. 그럼 샴푸의 성분에 대해서 거의 제가 파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샴푸 공부를 거의 다 외웠어요. 성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의 좋은 점, 나쁜 점. 샴푸를 한 달에 제가 100만 원씩 받았어요. 왜냐면 내가 그만큼 샴푸에 대해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한테 뭐예요? 제품의 설명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손님들한테 오시면은요, 뭐 미용실이 허접하고 필요가 없어요. 인테리어가 좋고 그런 거 다 필요가 없습니다. 고객님한테 내가 얼마만큼 해서 얼마만큼 만족하는 머리를 해줄 것이냐, 그리고 손님과 하는 편한 머리를 해줄 것이냐, 이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오늘 제가 이 강연을 하려고 했던 주 목적이 뭐냐면, 오늘 오신 손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준비하는 과정이 원장님은 정말 남들보다 정말 남다르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맛집을 혹시 가보신 적 있어요? 혼자 하는데 맛집이에요. 혹시 그 달인이라는 그 식당집 이렇게 방송에 나오지 않아요? 요 며칠 전에는 그 영국 그 가정식을 이렇게 내놓는 그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영국식 가정식 이렇게 하는데 고기를 굽는데 뭘 야채를 넣고 뭘 넣고 숙성을 시켜서 뭐 하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가정식으로 내면 그게 맛이 없을 수가 있나요? 맛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맛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고요. 그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그 집이 장사가 잘 돼요. 다른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혹시 그 뭐 설렁탕 집이나 이런 집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집은 사람이요, 그 육수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걸 과야 되는지 아세요? 그쵸? 그냥 물도 그냥 넣지 않더라고요.
고기만 넣는 게 아니라 뼈만 넣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다가 뭐도 넣고 몇 시간을 고아서 하고 나서 낮에 장사를 그거 가지고 낮에 장사를 해요. 이런 과정을 그 사람은요 힘들다 생각하지 않아요. 힘들다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뭐예요? 고객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라고 제가 생각하고 그거를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어떤 맛집이 있었어요. 진정한 맛집이 있었는데 거기는 고깃집이에요. 갈비탕을 파는 집이에요. 근데 일반 갈비탕하고 예사롭지 않은 갈비탕이에요. 딱 정해져 있어요. 갈비탕 그릇수가. 왜 그런지 아세요?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가장 좋은 질 좋은 고기에 냉동 고기가 아닌 그 고기를 샀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많이 굽거든요. 많이 끓이면 끓일수록 고기가 부드러워지다 보니까 이거를 엄청난 새벽부터 나와서 준비를 해요. 그거를 매일 반복해서 해요. 처음에는 장사가 안 됐는데 방송에 나오고서부터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되기 시작해요. 방송에 힘도 있었겠지만 그 사람은 그걸 묵묵히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또 초밥집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죠. 초밥집이 나오는데 그 초밥에서 일본에서 어떤 달인의 굉장히 유명한 스승님한테 사사를 받아서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준비를 해서 이 준비하는 과정을 철저하게 지켜요. 근데 우리는 가끔씩 뭐예요? 여기서 조금 게으름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것도 좀 빼고 이것도 좀 빼고 이거 할 건 안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내가 원칙을 지키지 않고 빼먹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어때요? 맛이 변했네. 당연히 나와요. 당연히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손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오늘 좀 저한테 두 번째 오신 손님이에요. 하남에서 오셨어요. 근데 저한테 본인 매직을 가지고 오셨어요. 나이가 지금 한 50대 후반 정도 되신 분이에요. 50대 후반이 되신 분이 본인 매직하러 저한테 오셔서 그 얘기를 해요. 원장님은 이거 만들기 위해서 준비 과정이 엄청나게 철저히 하셨나 봐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얘기를 했죠. 저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모든 과정을 하시는데 제가 빼먹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실 때 본인 매직 얼마 정도 걸려요? 3시간. 3시간이요? 아니 매직 잡을 때 총타임. 한 30분이면 끝나죠? 그쵸? 저는 1시간 걸려요. 저는 매직 잡을 때 1시간 걸려요. 왜 1시간 걸리는 줄 아세요? 저는 뿌리 다 잡거든요. 각도 다 하면서 다 들어서 다 잡고요. 짧은 머리 다 잡거든요. 대충 하는 게 없어요. 저는 그런 과정을 저는 하나도 빼짐없이 제가 그동안 넘겨와서 고객이 맞춤형으로 저는 머리를 해요. 제가 편안하게 해서 머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고객의 맞춤형으로 제가 머리를 하다 보니까 고객의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식당이 있어요. 식당이 있는데 이 식당이 스승님한테 사사를 받았는데 와서 이거 빼먹고 이거 빼먹고 이거 빼먹었어. 스승님이 했던 건 안 해. 조금 빼먹어서 조금 줄였어. 그 맛이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온다는 거죠. 숙성이라는 건 만약에 회를 숙성을 시킨다 그러면 이 숙성을 시키는 시간이 그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는 이유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좀 단축을 시켰어요. 이거를 다 숙성을 시킬 때는 이거 가지고 넣어서 숙성을 시켜야지 얘가 맛이 좀 더 있는데 이걸 안 넣었네요. 그쵸? 이런 과정이라는 거죠. 하다못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손님을 하면서 연화를 보면서 연화 보는 때 제가 1시간 반을 봤어요. 왜요? henna 염색이거든요. 그래서 약을 바르고 열처리를 하고 놔뒀어요. 자연방식 나누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재도포했어요. 약을. 왜? 뿌리 살리려고. 뿌리 살리기 위해서 뿌리 쪽에 약을 또 재도포했어요. 또 30분을 또 나눴네요. 그리고서 머리를 헹구는데 그냥 헹구나요? 아니죠. 뭘로 헹궈요? 산성수로 또 헹구네요. 중간에 클리닉은 계속 집어넣죠. 넣어줬으면 다시 빼줬으면 다시 넣어줘야죠. 자연 타임으로 계속 넣어주고 빼주고 넣어주고 빼주고. 그리고 나서 매직을 딱 잡았어요. 매직을 잡을 때 그냥 잡나요? 아니죠. 뿌리 다 살려줘야죠. 왜? 50대가 넘었잖아요. 그 손님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볼륨이에요. 볼륨을 하려고 그 파마를 하러 온 거예요.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거 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렇게 해줬어요. 이게 바로 만족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준비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인생에 대한 준비 과정도 이렇게 철저해야 되고요. 미용실을 찾을 때도 미용실에 관련돼서 준비를 철저해야 되고요. 고객과 상담할 때도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머리를 내가 알아차려서 그것만큼 해주면 돼요. 그러면 뭐예요? 그 고객님은 더 단 데 갈 수 있을까요? 이 손님이 그랬어요.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처음에 왔는데 커트를 했는데 다른 데 가서 두려워서 못 가겠대요. 왜요? 나는 너무 멀어서 오기가 겁는데 자꾸 오고 싶대요. 아니 지금 볼메이크를 그렇게 해줬는데 손님이 또 안 올까요? 딴 데 가서 또 할까요? 가격이 저렴하지도 않아요. 자기보다 좀 오바됐대요. 근데 와서 타고 가잖아요. 현금 주고 가셨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이게 행복 아닌가요? 그런 사람이 이 한 손님만 있을까요? 내가 손님한테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잘해주는데 이 손님이 그런 손님이 한 명만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많다 보니까 제가 장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봉 1억 보고 싶다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요 지금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은요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설계를 가지고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요 내가 배운 거를 똑같이 써먹지 않고 이거 빼먹고 이거 빼먹고 이거 빼먹고 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이 다 했던 거고 다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것만 철저하게 지키시면 여러분들이 원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항상 준비하는 과정에서 뭘 빼먹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준비했으면 이렇게 그냥 실천에 옮기세요. 인생도 똑같고요. 가게 차릴 때도 똑같고요. 손님을 응대하는 방법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 틀에서는 절대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버리는 그 순간 뭐예요? 고객은 안 옵니다. 그거를 버리는 그 순간. 지금도 제가 손님이 신규 손님 오고 계속 A 고객이 똑같은 단골 손님이 계속 이런 이유는요. 제가 그거를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가장 큰 팩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내가 손님한테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지켜주십시오. 그런 철저하게 지켜지는 준비 과정이 잘 되는 사람들은요. 고객이 원하는 만족하는 결과가 나오고요. 내가 원하는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유가 생깁니다. 아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